자, 우리 Be-going to 중1 교과서에서 일단 동아, 윤회, 사과에 출제가 되는 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제에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서 중1 1학기 때 다 기본 시제, 단순 시제들은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들은 지금 사과를 2학기 때 출제하다 보니까 여기 시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제의 기본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Be-going to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거야. 성균아 집중. 뭐하니? 딴 거 덮으세요. 쌤이 준 지노트 어디 갔어? 자, 일단 Be-going to라고 하는 아이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 시제, 단순 시제 중에 어떤 시제들아? 다 같이 현재 시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미래 시제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 시, 세 가지 시제 얘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시제부터 갑니다, 여러분. 자, 현재 시는 언제 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요, 지금이기요, 이건 어리석인 대답이라 그랬지. 우리 네 가지 어떤 경우인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쌤 보시고 네 가지 뭐였어? 사실, 습관, 진리, 속담. 그렇죠. 우리가 현재는 현재 얘기할 때요 라고 어리석은 대답하시면 안 된다. 왜? 현재라는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사실인 거야. 그러면 였었고 이고 일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계속 변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이 네 가지 용법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일반적인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예문 읽어볼까? 서울 다 같이 시작.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이거는 팩트잖아. 그치? 였었는데 일 거고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반복적인 습관인 거죠.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거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대개는 아무래도 빈도부사랑 같이 붙을 때가 많겠죠? 다 같이 읽어볼게. 시작. I usually get up at around 7 o'clock. 뭔 말이야? 내가 완전 7시 정각에 AI처럼 일어날 순 없잖아. 그치? 그러나 그쯤에 난 항상 일어나는 편이야. 그치? 그러면 나는 대개는 그렇다. 아니면 지금처럼 매일 그렇다, 매일 밤, 오늘 뭐 토요일 항상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지고 쓰면 습관을 얘기할 수 있겠죠. everyday 여기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라고 말할 땐 띄어쓰기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오타고. 세 번째 가볼게요. 과학적인 사실이야.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사실이라 헷갈릴까 봐 쌤이 진리라고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야? 태양에 대한 이야기야. 다 같이 읽어볼게. 시작. The sun rises 소리 내서 시작.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이건 언제부터 사실이었을까? 그치. 어쨌든 우리가 빅뱅 이후로 지구 태양계가 생성된 이후로 최소 45, 46억 년 때부터였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의 어떤 그쵸? 뭐 벽화를 보면 거기에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라고 적혀 있어. 그럼 봐봐. 5,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은 적었다는 과거로 써야 되는 게 맞죠? 5,000년 전 일이니까. 그러나 적었다. 뭐라고 적었냐면 the sun 얘기가 나와. 그럼 이걸 rose라고 적어야 돼? rises라 적어야 돼? rises로 적어야 한다는 거죠. 왜? 아무리 5,000년 전 사람이 5,000년 전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뭐야? 태양이 어디서 뜨고 지구란 과학적 팩트는 우리가 글로 쓸 때 항상 현재로 써야 되는 이유이다. 기억하죠? 네 번째, 교훈이나 속담 따위를 이야기할 땐 그쵸? 반말은 쥐가 들었었고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속담, 영어 속담 어떤 교훈을 주는 건지 기억하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뭐였죠? 구름 눈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건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였지?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였죠. 어쨌든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을 할 때는 그랬다더라 하지 않고 영어로 현재 시제로만 써야 한다는 게 포인트죠. 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어떨 때 이 네 가지 경우 우리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 나왔던 거 맞잖아, 그렇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면 항상 어떤 시제로 적혀 있어야 한다? 현재로 적혀 있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시제 배웠을 때 어쨌든 봐봐. 어떤 사람이 양치를 평소에 매번 하는지 3번을 하는지 3번을 했었는지 3번을 할 건지를 우리 모르잖아. 그렇잖아? 이 사람이 과거에 했는지 현재에 했는지 미래에 했는지 우리가 알 바야? 어떻게 문제에 보고 그걸 알 수 있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표현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 시간 단서. 뭐라고 얘들아? 시간 단서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의 단서가 되는 것들이 뭐야? 시간 표현되는 부사나 부사구 등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자, 무슨 얘기야? 현재 시제로 꼭 이 문장에 적혀 있는 게 맞아? 그럼 어떤 부사 표현들 얘들아? now나 nowadays, these days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다만 쌤은 얘는 현재 시제와 자주 쓰인다고 말하는 건 뭐야? 얘들아, now가 들어가면 무조건 100% 항상 현재 시제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완료에도 쓸 수 있고 심지어 과거에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인다. 그럼 쌤 이런 걸로는 단서가 딱히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 이런 시간 표현보다도 뭐가 단서라 그랬지 얘들아? 문장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시제 배웠을 때도 이 시제보다 어떤 시제들아? 과거 시제. 뭐라고 얘들아?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의 단서가 되는 부사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아이들이 문장 안에 적혀 있더라라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여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태연이부터. 그렇죠. 다음 분. 맞아. 3 days ago, 2 weeks ago. 또 last. 그렇지.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좋아요. 또 그때 뭐였어 성민아? 그때. 응? 자신 있게. 그때. then. THEN이죠. 그렇지? 이거랑 뭐 at that time, at the time. 또는 과거에라는 말은 빼박 과거잖아. 과거에 이거는 뭐야? in the past. 자, 이런 표현들 나오면 문장 안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더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시제여야 한다고요? 과거 시제여야 한다는 단서. 좋아. 지금 기억났던 거, 내가 기억 안 났던 것들 위주로 현관펜 표시해보자. 미리 점프해볼까요? 어쨌든 내가 문장 안에 이런 표현들이 하나라도 적혀있으면 아 이건 과거 시제로 무조건 써야 한다는 단서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 시제도 그런 시간 단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미래 시제여야 되는 세 번째 단서까지 연결을 해보면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tomorrow 당연하죠. 다음 뭐예요? next. 우리 정리해보면 last 누가 뭐래도 뭐였어? 과거. last Friday, last summer 과거야. this는 뭐였지? 기억합니까? last는 누가 뭐래도 과거였어. this는 이번 금요일은 얘들아 미래야 과거야 우리한테? 미래잖아. this Monday 미래야 과거야? 과거잖아 우리한테. 그치? 즉슨 과거, 현재, 미래 다 될 수 있는 아이였어요. this는 그럼 딱히 시간의 표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next가 들어갔어. next summer이야. 그치? 그럼 뭐야? 당연히 미래잖아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soon이 뭔데요? 곧. 그쵸?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곧 뭐뭐 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 뭐 여러분 다 같이 in the future 말 그대로 미래라고 말을 하는 표현이겠고 또 시험을 보는 기준으로 미래 연도가 적혀 있는 거야. 2030이 적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미래 시를 쓰라는 단서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미래 시제라고 해서 모든 문장들이 미래 시제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문장에서 시간 단서가 과거가 적혀 있어. 그럼 뭐야? 과거 시제 문장이어야 맞는 거고 미래가 적혀 있어야 미래인 게 맞는 거고 미래로 적혀 있는데 사실이나 습관, 진리, 속담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럼 위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를 써야 하는구나 단서를 가져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출제되는 포인트 선생님이 항상 내신 때 내신 포인트 따로 적어드리고 싶어드리죠.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미래 시제가 시험 범위지만 다양한 시제를 나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제로 돼야 될지 뭐로 알 수 있다고 얘들아? 시간 단서 표현들을 찾자. 그 표현들을 문장에서 살펴보고 아 얘는 과거인 게 맞겠다 미래인 게 맞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적혀줄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왜 시간을 허비하고 앉아있니 지금?
됐나요? 그래서 전체 시제 중에 기본 시제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를 구분하는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주인공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로 갈게요. 자, 미래 시제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뭐랑 뭐였지 얘들아? will과 be going to. 소리 크게 내서 뭐라고요? will과 be going to야. 그럼 내가 느낌대로 내 맘대로 아무거나 막 쓰면 될까? 아니었겠지. 분류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였어요? 이 용법을 구분해서 쓸 수 있었어야 됐잖아, 그치? 이 구분해서 쓰는 게 포인트 2예요. 출제 포인트 2번 갑니다. 구분했어야 됐어. 뭐로 구분할까? 아까 태연이 얘기했잖아. 뭐? 계획. 그렇지. 뭐라고 얘들아?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죠. 똑같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리 계획한 바가 있었냐 아니면 그 순간 그냥 생각나는 거나 의지를 얘기한 것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땐 얘들아 글을 읽으면 어떤 문장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걸 미리 계획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문제 푸는 우리가? 그치. 그래서 요게 사실 내가 실제로 영어 표현 쓸 땐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볼 땐 그렇게 애매한 기준으로 문제를 내실 리가 없다. 내신에서는 태연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하더라? 빈칸이나 단어 수 또는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미래야. 근데 내가 will, go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칸이 많아졌어. 그럼 이거 뭐야? 아, be going to 쓰라는 말씀이시구나 확인해야지. 자세 바르게 또는 괄호 안에 갑자기 내가 어디를 가다라는 표현이 없어. 동사가 가다가 없거든. 근데 고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뭐로 활용하라는 거야? be going to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즉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겠고 be going to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신 때는 결국엔 뭐야 얘들아? 빈칸이나 단어 수나 주어진 단어로 구분해야지 계획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내신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보려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미래를 이야기해. 근데 내가 그 말하는 시점에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 같다. 그러고 싶다라고 내 시점에 막연하지만 나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 읽어볼까요? She will 읽어볼게 다시 시작. She will travel the world someday. 말 그대로 그녀는 세계 여행을 언젠가 세계의 기준이 뭐고 언젠가는 도대체 언젠지 얘기 안 했지만 걔 꿈이 뭐래? 세계 여행하는 거래.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밑에 예문은 봐봐, 그치?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한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미래의 일정이나 계획을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밑에 예문 읽어볼까요? She는 어떻게 바꿀까요? She is going to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She is going to travel to Bangkok this winter이야. 이건 어때? 막연하게 언젠가 아니고 뭐야? 이번 겨울이라고 했고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얘들아? 방콕이라는 도시라고 딱 짚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차이 느끼시는 거 맞죠? 그쵸? 그러나 내신 때는 어떻게 하자? 주어진 단어와 빈칸수 칸수로 간다. 또 어쨌든 will을 가지고 be going to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 뭐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걔는 실수 어디서 하냐? 이 비동사 쓸 때 신중하게 안 쓰고 덤벙덤벙 거리는 거예요. 동사는 항상 뭘 표현한다 그랬지? 동사 쓰기 전에 우리 세 가지 생각하기로 그랬지. 뭐? 수태시. 뭐라고 얘들아? 수태시. 성균아 잠이 올라고 한다 지금. 소리 내고 허리 펴고 고개 똑바로. 수태시 세 가지. 그래서 수일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에 맞는 이즈를 쓰고 또 시제 항상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제발 신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말을 보고 영작하시오라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 시험이 이번에 서술형 손으로 쓰는 게 있던 없던 간에 항상 우리말을 제대로 영작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단어 시험 플러스 모두 시험 봐 매일 영작도 여태까지 봐왔던 이유가 이 서술형, 논술형 때문이에요.
어쨌든 우리말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미래시를 써야 돼? 뭐뭐 할 것이다. 그치? 다른 분들은 뭐하니 소리 내야지. 뭐라고요? 뭐뭐 할 것이다. 리을 받침 것이다가 들어간 뭐라고 얘들아? 미래 시제를 써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단서잖아요. 그쵸? 그런데 be going to도 뭐뭐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be going to에 딱 맞는 해석이 있어. 그러니까 뭐뭐 할? 그렇지. 그냥 할 것이다라는 좀 막연한 거고 얘는 뭐라고요? 뭐뭐 할 예정이라고 미리 계획한 것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그쵸?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말이 적혀 있는 거야. 그녀는 이번 겨울 방콕으로 여행 갈 예정이다 적혀 있어. 그럼 그거는 단어 수 이런 거 상관없이 뭘 써야겠다? be going to를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여러분? 자, 다시 미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 will과 be going to. 그 중에 be going to를 써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빈칸수 단어 수가 3개이거나 주어진 단어에 go나 to를 활용하시오, be를 활용하시오라고 적혀 있거나 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뭘 쓴다? be going to를 쓴다. 아닐 땐 둘 다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됐나요? 대답 됐나요? 그럼 기본형을 배웠으면 항상 이걸 가지고 우리 뭘 배워? 1학년 때는 부정문 만들기, 의문문 만들기 가지고 또 시험에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3이에요. 포인트 3 뭐예요? 부정문 제대로 얘는 만들 수 있는가? 인 거고요. 포인트 4는 의문문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 잘 하시면 돼요. 3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미래 시제에 부정 만들고 싶어. not을 어디다 쓰면 되지? not의 위치가 중요하죠. not을 어디다 쓰죠? 그쵸? will이라는 무슨 동사? 조동사는 항상 바로 뒤에 not 쓰잖아. 이건 will뿐만 아니라 우리 순수혈동 조동사 5개 모였지 다 같이 will, shall, can, must, may 다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일반 동사 아니고요. 일반 동사 지워주세요. 반드시 무조건 뭐여야 돼? 동사 원형이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동사 원형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반드시 무조건 뭐가 나와야 한다고 얘들아? 동사의 원형을 적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 쓴 거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밑에 be going to도 마찬가지지. be going to를 썼어.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여러분? 동사에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원형이 나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be going to 쓸 때 뭘 제일 주의하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뭘 제일 주의하라? 비동사 쓸 때 제발 신중하게. 뭘 쓸 때? 비동사 쓸 때 제발 신중하게 is인지 were인지 are인지 was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신중하게 좀 써라. 그리고 어차피 비동사를 쓸 때도 항상 비동사 어디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not을 써왔던 거 기억하시죠? 또 이때 나오는 to는 얘들아 전치사야 부정사야? 바로 안 나온다고. 전치사야 부정사야? 부정사야라고 바로 나와야죠. 바로 나와야죠. 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는 당연히 뭐예요? 정체가 to 부정사입니다. 동사 원형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똑같은 문장의 부정형. 이건 쓸 시간 줄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바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연이부터 첫 번째. She will travel the world someday. 부정문. 그쵸. will not 써도 되지만 will not의 추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나? W O N T. 발음 won't. 발음 뭐라고 해야 되나? won't. She won't travel the world someday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영어. 그렇죠. She isn't, she is not 하면 되겠고 going to travel to Bangkok this winter가 되는 거죠. 부정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넘어가서 의문문 가도록 합니다. 자, 의문문은 영어에서 항상 만드는 원칙은 똑같아요. 어떻게 만들자? 거의 기대면 안 돼. 지훈아, 기대지 마. 기대지 말고 잠이 깨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면 망한다고요. 부러진다고. 다시. 의문 만들 때 항상 원칙은 똑같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주어 동사 어순을 바꾸는 거죠. will이라는 동사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얘들아?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 다만 뒤에 반드시 뭐가 남아있는지 동사 원형으로 남아있는 거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대답했어? 답변 뭐야 얘들아? 뭘로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맞는 순서겠고 비동사로 대답했으면 역시 비동사로 대답을 해야 되겠고 비동사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비동사 나오고 역시 뒤에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또 그대로 잘 적혀 있는 거 맞는지 막 생뚱맞게 고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닌 건지 확인 끝까지 하셔야겠죠. 자 여기에 의문사를 붙이고 싶어. 누가 뭐뭐 할 거래 아니면 왜 그렇게 할 거래 라고 의문사가 붙었어. 의문사가 붙으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순이 달라져요? 같아요? 같죠. 의문사가 붙던 안 붙던 의문문은 항상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어떤 원칙? 동사주어. 다시 뭐라고 얘들아? 동사주어. 선생님들이 의문사 의문을 출제를 하시면 의문사 적어놓고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놓으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음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문문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요? 물음표 붙어있으면? 성균아?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개 바르게. 다시 물음표 붙어있으면 항상 뭐 하자고요? 어순이 뭐인지 동사 주어인지 확인하기. 다시 물음표가 적혀 있으면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어순이 어떤 순서? 동사 주어 맞는지 확인해 버릇하는 건 항상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간접문이라는 걸 쌤이랑 배우면 그때 또 어순을 막 헷갈려 하기씩 할 거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거는 기본 원칙으로 항상 해주세요. 됐나요? 또 하나의 포인트. 우리 지금 네콘이나 특급기출 풀다 보면 얘들아 대화에 A와 B의 대화에 자연스러운 대답 고르는 문제 많죠. 그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의문사로 대답했어. 네 아니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러분은 why, 왜, 뭐뭐 그랬나요? no, 아니라 뭐뭐예요. 이게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가 한국말 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는 했을 때 의문문엔 애초에 뭘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네, 아니요 할 수 없죠. 이건 우리말도 똑같잖아. 누구야? 네,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답답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됐으면 요 예문 이 평서문을 가지고 의문문 버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when이 들어간 의문문 버전을 만들 때 얘들아 봐봐. 언제입니까? 언제 할 건가요? 물어보면 요 뒤에는 썸데이랑 this winter를 빼고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의문문 다 써볼 시간 3분 드릴게요. 다 했나요? 영화 쌤이 줬던 쥐노트 다 보여줘 있지.
시켜도 되나요? 첫 번째 거를 영어부터 해볼까요? 이거 She will travel the world someday 해보면 그쵸. will이라는 조동사만 앞으로 나오고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 써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치. will을 물어봤으면 뭐가 된다? Yes, she will. No, she won't가 돼야 되겠죠. won't 스펠링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선생님이 여기다 살짝 이렇게 s를 적어 놓으신다고.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앞에 조동사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동사가 뭐야 한다? 동사 원형인지 확인하시고 스펠링 주의하시라고 오 제대로 쓰시고 두 번째 문장 의문 만들면 성균이 그쵸. is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변은 뭐야? Yes, she is. No, she isn't. 써주시면 되겠죠. 다만 언제 할 건가요를 내가 모르는 상태여서 언제 그럴 예정인가요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when이라는 의문문을 갖다 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when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when으로 된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hen will she travel the world가 되는 거죠. 대신 여기가 대문자가 되면 안 되니까 When will she travel the world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When is she going to travel to Bangkok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녀는 언제 뭐뭐 할 건가요? 어쨌든 앞에 의문사가 있다고 해서 어순이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주어 동사 되면 안 되고 동사 주어 어순 맞는지 꼭 확인하시라고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작 정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밑에 있는 두 문장 영작을 하시는데 두 가지 버전 다 쓰라는 걸로 쌤이 두 줄씩 해놨죠, 그렇죠? 요것도 4분 드릴게요. 4분 시작. 하셨나요? 같이 가보면 우리는 내일 소풍을 갈 것이다. 태연이가 We will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뭐라고 다 같이 go on a picnic. 소리 내서 뭐라고요? go on a picnic 정도 쌤이 안 써놔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럴까요? 물이 있군요. go on a picnic 인 거고 내일이라는 단어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가는 거 맞는지 내가 봐봐. 우리말 보고 영작 쓱 했어. 그럼 반드시 검토할 땐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순서로 하잖아. 내 실수 안 찾아. 못 찾아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역순으로 이걸 보고 우리만 해석한다 생각해봐. 우리 어디 있어? 우리 있고 뭐 할 것이다. Go on a picnic 소풍을 간다. Tomorrow 내일 이렇게 지으면서 역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되나요? be going to 버전으로 다음 분. 그쵸. 항상 말씀드렸지만 going to go 쓰고 뒤에 go를 빠뜨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Go on a picnic tomorrow가 돼야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근데 봐봐. 요거에서 한 가지 변형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는 뭐야? be going to지. 뭐라고 얘들아? be going to를 써야지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때 동사가 뭐예요? go on a picnic이 동사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쌤이 이 문장을 이렇게 썼어. We are going on a picnic tomorrow. 이렇게 쓰면 얘들아 문장이 같은 의미를 가질까 다른 의미를 가질까? 같은 의미 맞아요. 왜 보자 얘들아. go on a picnic 이 뭐라고? 뭐 하는 건데? 소풍을 가다야. 소풍을 가다를 쌤이 이렇게 쓴 거지. go on a picnic. 근데 이걸 내가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미래로 만들고 싶으면 뭐가 필요했어 우리가? be going to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쌤이랑 기본 시제 단수 시제 때 배웠었어요. 뭘 배웠냐? 자 비동사 다음에 ing 무슨 시제야? 바로 나와야지. 비동사 다음에 ing 무슨 시제라고요? 현재 진행 시제잖아요. 별표 칠게요.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어떻게 생긴 애가 현재 진행 시제더라? 비동사 ing. 그냥 ing 절대 아니랬죠? 뭐가 진행 시제라고? 비동사 ing도 우리가 얘기했었어. 뭘 얘기했었냐면 가까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그쵸. 즉슨 we are going on a picnic 하면 얘들아 이렇게까지만 우린 지금 소풍 가는 중이다가 되겠지. 근데 tomorrow가 붙은 순간 뭐야? 우리는 내일 소풍을 갈 예정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같은 뜻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거 맞나요? 이거 포인트 추가해야 되겠죠. 포인트 몇 번이죠? 포인트 5번. 포인트 5번은 뭐라는 사실? 현재 진행 시제도 뭘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행 시제로 바꿔도 돼요. 이해됐나요? 입 다물고 정신 차리고 딱 자기 전 얼굴이야 지금. 그 다음 그는 내일 수업에 올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해볼게요. 다음 분. 그렇죠. Will he 다음에 come to인 거고 수업이니까 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Come to the class tomorrow라고 했어. 그래서 답변 뭐라고요? Yes, he will. No, he won't가 되겠죠. 다음 분이 비동사 버전으로 그치. Is he going to 쓴 다음에 come to the class tomorrow 쓰고 다음 뭐라고? Yes, he is 하고 No, he won't. No, he isn't가 되겠죠. 요거를 영우가 진행 시제로 바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버전으로 뭘까? 그렇지 얘들아 뭐라고 할 수 있어? Is he coming to class? coming 쓸 때 e 빼고 I 쓰는 거 알죠? coming to class tomorrow 하면 그치 뭐가 되는 거야? 진행 시제로도 나타낼 수 있고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비동사로만 답을 하는 거야. 요 버전까지 됐나요? 요렇게 하면 우리 충분히 단순 시제 구분하는 것과 비동사 다양한 버전으로 쓰는 것까지 준비 다 된 거 맞죠? 그럼 우리가 비고잉투 관련한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너무 아까운 굉장히 쉬운 문법 한 모이니까 다 맞출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케이.